Yeah, I confess, Father, I confess, 'cause I've been living wrong. 안녕하십니까, 크블코트입니다. 오늘은 DB 오누아쿠 선수를 대체할 타이릭 존스 선수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지난 시즌 오누아쿠 선수가 골밑을 든든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DB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을 텐데요. 과연 타이릭 존스는 어떤 스타일의 선수인지 오누아쿠 선수를 잘 대체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2m 6cm, 몸무게 108kg의 신체 조건을 갖춘 포워드입니다. 올해 제비어 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18-19 시즌인 주니어 시즌부터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워드 포지션의 선수지만 팀에서는 주로 센터 역할을 맡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 시즌 28.2분 동안 14득점, 11.1 리바운드, 1.1 블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평균 기록이 더블더블인데요. 시니어 시즌 동안 총 20번의 더블더블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NCAA 선수들 중 4번째로 많은 횟수라고 합니다. 공격 형태를 보면 포스트업 33.2%, 컷 21.8%, 풋백 18.9%, 픽앤롤 9.1%, 트랜지션 8%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공격 형태는 주니어 시즌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공격 유형은 오누아쿠 선수의 대학 시절과도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경기 영상과 시너지 데이터, 스카우팅 리포트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타이릭 존스 선수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더블더블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확실히 리바운드의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격 리바운드 능력이 뛰어난데요. 시니어 시즌 11.1개의 리바운드 중 공격 리바운드는 4.3개였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퍼센트지로 봤을 때도 미국 대학 선수들 중에서도 탑5에 들 정도로 뛰어난 성적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리바운드 포지션을 정말 잘 잡고 박스아웃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이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능력을 정말 좋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격 리바운드 이후 풋백 능력도 뛰어난 선수이기에 DB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슛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누아쿠 선수보다 골밑 수비에서 조금 무게감은 부족해 보이지만 포스트 수비나 림 프로텍트 능력이 좋습니다. 먼저 포스트 수비에서는 상대 페이크에 쉽게 속지 않고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제가 좋게 본 것 중 하나는 수직 수비가 좋은 건데요. 포스트 수비에서는 팔이 내려가는 나쁜 버릇이 없고 페인트 존에서 상대의 슛을 방어할 때는 수직으로 점프하며 수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파울 없이 상대를 최대한 수비하는 능력인데요. 블록 기록을 보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런 수비 모습을 볼 때 림 프로텍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블록 장면을 봤을 때도 도움 수비 타이밍이 나쁘지 않고 수비 로테이션도 빠르게 하며 골밑을 쉽게 허용하는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빠르고 운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영상을 통해 봤을 때 오누아쿠 선수보다 더 빠르게 잘 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DB의 트랜지션 공격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요. 시너지 분석에 의하면 트랜지션 상황 득점 성공률은 74.1%였습니다. 트랜지션 상황에서 많은 하이라이트 장면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밑에서 마무리 능력이 좋습니다. 시니어 시즌 골밑에서 65.4%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골밑에서 자리를 잘 잡는 선수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DB 가드들이 좋은 패스를 준다면 골밑에서 받아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골밑 마무리 능력은 픽앤롤 공격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픽앤롤 공격에서는 슬립 또는 롤이 대부분인데 타이밍이 좋고 마무리 능력도 준수하여 DB 가드들과의 좋은 호흡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픽앤팝 공격이 거의 없습니다. 슈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오누아쿠 선수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포스트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기술은 준수하지만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시너지 데이터에 의하면 시니어 시즌 포스트업에 의한 공격은 42.2%의 성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도 포스트업 공격 중 훅슛, 업앤언더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운동 능력을 이용한 공격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공격이 대학교 레벨에서는 잘 먹혔지만 프로에서는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왼손 마무리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오른손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느 쪽으로 돌든 마무리는 항상 오른손이었습니다. 특히 훅슛은 왼쪽 블락에서 오른쪽으로 돌 때만 사용하고 오른쪽 블락에서는 왼쪽으로 돌았을 때만 사용했습니다. 즉 오른손으로 훅슛을 하기 위함입니다. 시즌이 지날수록 선수들이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잘 알아가기 때문에 나중엔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패스 능력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를 보면 커디나는 동료에게 센스있게 패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오누아쿠 선수의 패스 센스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커디나는 선수들이나 김종규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DB의 센터 포지션 외국 선수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타이릭 존스도 비슷한 수준의 패스 센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에서도 우리나라 정도의 더블팀은 아니었지만 더블팀이 들어왔을 때 무리하지 않고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잘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팀워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좋은 패스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슈팅 능력은 좋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득점의 대부분이 골밑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슈팅 능력이 나쁘다 보니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픽앤팝이 거의 없으며 포스트 플레이에서도 페이스업 이후 미드레인지 시도가 많지 않습니다.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이 선수가 NBA에 갈 수 없는 이유로 스몰 사이즈 빅맨이지만 슈팅 능력이 없는 부분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자유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시니어 시즌 자유투 적중률은 59.2%에 불과합니다. 골밑에서 많은 파울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이를 자유투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 첫 시즌이기 때문에 한국 농구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지가 하나의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존 디펜스 이해도입니다. 대학 시절 팀에서 존 디펜스를 사용한 횟수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DB의 골밑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존 디펜스의 이해도가 필요할 텐데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만 적응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es, Lord! 시즌 초반 오누아쿠 선수보다 당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프로 첫 시즌이고 적응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누아쿠 선수와 단순히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본인만의 특별한 장점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성범 매직이 다시 통한다면 DB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누아쿠 선수도 시즌 전 대체로 들어온 선수였습니다. 타이릭 존스 선수도 시즌 전 대체로 급하게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